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1년 만에 재개되는 미한 연합훈련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형태로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국군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돼 18일부터 실시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중보건 방호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갈수록 확산돼감에 따라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틀 연기하고 18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한 연합훈련은 당초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를 위해 파견된 20대 육군 간부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시작 하루 전에 전격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간부와 밀접하게 접촉한 70여 명이 훈련에서 배제되고 대체 인원이 투입되면서 훈련 개시일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본토와 괌,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 대부분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입국하지 못해 훈련 참가 인원이 감소되는 등 축소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한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다시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현재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올해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도 훈련 일정이 조정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지금 다시 상반기에 연합훈련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연합훈련도 제대로 코로나19 상황이 해결이 안 되거나 코로나19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그렇게 또 축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합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군 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 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을 대폭 축소해 예행 연습으로 일부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2단계인 FOC가 올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계획된 3단계 FMC 완전 임무수행 능력 검증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한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금년도 FOC 완전 운영 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새로운 훈련을 내년 8월 이전에 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7일 오전 5시부터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의 공중보건 방호 태세를 B등급인 브라보에서 C등급인 찰리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방호 태세가 격상된 지역은 서울과 주변 9개 지역이며 C등급 찰리 단계에서는 모임이나 이동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소속된 군인과 군무원 등은 기지 밖 식당, 클럽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에 대한 방문이 금지되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질병관리본부와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건강과 안전, 임무수행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방역과 예방 조치를 신속히 격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4일 이후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중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다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한인 실종자 10명의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등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할린주 지방정부가 이런 유엔의 요청에 따라 실종자 행방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최근 한국의 민간단체인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6월 러시아 정부에 한인 징용 실종자 10명에 대한 유해 발굴과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서한에서 지난 5월 개최한 121기 심의 뒤 6월 17일 러시아 정부에 이들 10명의 유해를 찾아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송환하기 위한 적절한 수색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도 이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은 순수한 인도적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 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 측은 지난해 9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하지 못한 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25명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족회는 진정서에서 유엔이 이들 25명의 강제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 러시아와 한국, 일본 등 관련국의 생사와 신원 확인, 유해 발굴과 봉환에 대한 협력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의 신원 확인, 유해 수습 등을 위한 전담 상설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와 일본 정부에 필요한 외교, 기술적 조치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로 유족회의 진정서 제출을 지원한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러시아에 대한 유엔의 서한 발송은 강제 실종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분들의 강제 실종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을 해서 이분들의 자료조사와 이제 묘 확인을 한 다음에 유족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이제 유해가 봉환이 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강제 실종 피해자 수만 명은 대부분 한국 출신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돼 당시 일본이 점유했던 사할린으로 끌려가 탄광 등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해방 뒤에도 냉전에 따른 옛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귀환하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했으며 일부는 아직도 생사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 분석관은 각 가족마다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며 유족회 측이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에 청원하며 가족들의 유해 찾기와 생사 확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에 활동을 접었고 이후 실종자 파악과 유해 수습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할린주 지방정부가 유엔의 요청을 받은 뒤 한국인 실종자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공관을 인용해 한국연합뉴스가 지난 12일 보도했습니다. 사할린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실종 한인들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동원 피해 실종자 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유족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출 품목 수준과 규모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품 생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북한의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10,000에 못 미치는 제품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출액도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수출 물품의 총액은 $2,736만 달러 규모로 일반적인 나라의 건실한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최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늘리는 등 경제난 탈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품목 중 상위권인 손목시계와 인체 해부 전시 모형, 인조 속눈썹 등은 몇 년 전까지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거 수십억 달러 규모로 수출했던 석탄과 섬유 제품 등의 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124만 달러를 중국에 수출한 인체 해부 전시 모형의 경우 전체 수출품 중 7위의 규모였지만 2017년 상반기 7위에 올랐었던 남성 의류 대중 수출액은 지금보다 약 140배가 많은 1억 7,800만 달러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ve tried to earn a little bit of money by doing similar processing on commission, but for small value items, but nothing that could earn anything like the volume of income that they had with the textile industry. So, you know, they're scratching wherever they can to find ways to earn foreign exchange, even if it's modest.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국가 산업과 개인 산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건 규모가 큰 국가 산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 상태에 놓이는 등 부차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가정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엔 국가에 저항하는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2달간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제기업과 기관을 잇따라 해킹하는 데 성공했으며 해킹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영국의 국제사이버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에 있는 국제보안업체 클리어스카이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조사 분석한 결과 미국의 주요 항공 방위업체와 이스라엘의 방위업체를 상대로 구인 공고를 미끼로 한 해킹이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두 북한 당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 행태를 드림잡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이 같은 사이버 공격 형태가 올해 초부터 급증했으며 이미 수십 곳의 기업과 기관 침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리어스카이는 북한 라자루스가 공격 대상의 기관 직원들에게 세계 최대 방위 산업체인 미국의 보잉, 맥도날드 더글라스, 영국의 배 시스템 등의 채용 공고로 가장해 접근하는 정교한 해킹 수법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는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 발송뿐 아니라 인터넷 메신저, 왓츠앱 등을 통해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는 등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인도주의 위기 수준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심각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더해 최근 폭우 피해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스위스 비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 ACAPS는 최근 공개한 전 세계 위기 심각성 지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113개 국가의 인도주의 필요성과 접근성, 위기로 인한 영양 자연재해 등 30여 개 항목별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북한이 위기 심각성 지수에서 5점 만점에 4.1점을 기록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태풍과 집중호우가 북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도주의 환경과 접근성 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보건 부문에서도 영유아나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부재하고 북한의 정치 구조가 억압적인 것도 인도주의 지원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전 세계 안보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한일 3국 동맹을 더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동서연구소의 윌리엄 파커 이사는 16일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 보유를 막기 위한 수십 년간의 협상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이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저지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필러 박사는
자유롭고 하나된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동북아 평화 번영 달성을 위해 미한일 3국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낸 안호영 한국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통일 관련 지표가 하향세를 보였다면서 북한 정권이 지속적인 군사 도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모욕적 언사의 반복을 중단하며 평화 통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권도 포퓰리즘에 기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통일의 기본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